옛날 옛적 어느 작은 마을에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이름은 잠꾸러기 마을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주민들은 하나같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 매일 피로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특별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했죠. 어느 날 마을 사람 중 한 명인 미나는 먼 곳에서 수면 전문가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한 노인을 만나러 긴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 노인은 그녀를 따뜻하게 맞아주며 수면 위생을 향상시키기 위한 10가지의 팁을 전수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첫 번째 팁은 일관된 수면 스케줄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미나에게 일주일 동안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나는 마법처럼 점점 일어나는 것이 쉬워지고 아침이 더 상쾌해졌습니다. 두 번째 팁은 잠자리에 들기 전 최소 30분 전에 스마트폰이나 TV와 같은 전자기기를 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졌지만 미나는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이 시간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녀는 빠르게 잠에 드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잠자기 전에 카페인이나 알코올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미나는 아침에 커피를 마시는 시간을 줄이고 저녁에 마시는 습관을 차로 바꾸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곧 카페인의 부작용 없이 고요한 밤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팁은 규칙적인 운동이었습니다. 노인은 매일 30분 정도의 걷기나 요가와 같은 가벼운 운동을 권장했습니다. 미나는 운동 후 피로감을 느끼며 더 쉽게 잠이 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그녀는 편안하고 어두운 수면 환경을 만들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미나는 무겁고 어두운 커튼을 설치하고 편안한 매트리스와 베개로 침대를 정리했습니다. 이 작은 변화는 그녀의 수면 질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여섯 번째는 잠드는 시간에 맞춰 몸을 릴렉스하는 루틴을 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미나는 온천욕이나 짧은 명상을 통해 몸을 진정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는 그녀의 정신과 몸을 수면에 맞춰 준비시키는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규칙적인 수면 루틴을 만들어 수면 패턴을 안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미나에게 매일 같은 시간에 침대에 누워 밤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곧 그녀에게 있어 하나의 작은 의식처럼 변해 수면의 질을 더욱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덟 번째로 그녀는 이른 아침 햇빛을 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침 산책을 시작하며 신선한 공기와 함께 눈부신 햇살을 받아들이자 그녀의 생체 시계가 자연스럽게 조절되었습니다. 아홉 번째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명상이나 간단한 호흡법은 미나가 긴장을 풀고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은 그녀에게 자신의 수면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침구를 교체하고 깨끗한 방을 유지하니 미나는 감기나 알러지로 인한 잠꼬대를 덜 하게 되었습니다. 미나는 이 팁들을 하나씩 실천하면서 마을로 돌아왔고 그들의 효과를 친절히 주위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잠꾸러기 마을의 이름답게 주민 모두가 건강한 수면을 즐기며 몸과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전설로 전해지는 이 이야기는 수면 위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아직도 많은 이들에게 교훈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저는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매일같이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몇 시간이고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했을 만한 일이었죠. 어느 날 제 허리와 목에 심각한 통증이 찾아왔고 그때서야 저는 불편한 작업 환경과 잘못된 자세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의사의 진단을 받으러 찾아갔고 의사는 제게 현재 제 자세가 얼마나 나쁜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제 몸을 스캔하며 어디가 얼마나 틀어졌는지 설명했고 그동안 제가 무시했던 작은 자세 습관들이 어떻게 저를 지금의 상태로 몰고 왔는지 일깨워 주었습니다. 일단 의사의 조언을 듣고 나서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올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높이 조절이 가능한 책상을 구입했습니다. 예전처럼 하루 종일 앉아있기보다는 중간중간 일어나서 서서 일할 수 있었죠. 하루 종일 한 자세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 저는 매시간 알람을 설정하여 짧은 스트레칭을 놓치지 않게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좋은 의자를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척추를 지지해주고 허리가 자연스럽게 곡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인체공학적 의자가 필수였습니다.
처음에 의자에 대한 투자를 망설였지만 나중에 되돌아보니 그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운동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하루에 몇 분이라도 요가나 필라테스를 하면서 몸의 핵심 근육을 사용하고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코어 근육을 단련하면 앉거나 서 있을 때 자연스럽게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공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스트레칭을 하며 서로의 자세를 체크해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되었죠. 또한 매일의 식습관도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척추 건강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제 몸을 안에서부터 튼튼하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많이 섭취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 몸은 점차 개선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통증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은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제 일상생활의 자연스러운 부분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깨달은 점은 자세 교정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고 작은 습관부터 하나씩 바꾸어 나가다 보면 어느새 몸이 저절로 바른 자세를 유지합니다. 이제 가끔 허리나 목에 불편함을 느끼면 금방 잘못된 습관이 원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이 과정을 통해 배운 것은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일은 단순히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바른 자세는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여정은 반드시 어렵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꿈꾸는 사람들로 가득 찬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 사람들은 건강 관리를 철저히 실천하며 식단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최대한 자연적인 방법으로 섭취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던 중 그들은 자연으로부터 얻는 건강한 삶의 비결이라는 이름의 오랜 전설을 전해 듣게 된다. 전설에 따르면 이 비결은 바로 자연에서 직접 얻을 수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담긴 보물지도에 있다고 하였다. 먼저 비타민C의 보물지도를 따라가기로 한 마을 사람들은 감귤 정원으로 향한다. 감귤 농부인 진이는 그들에게 비타민C는 신체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특히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지요. 감귤, 오렌지, 레몬을 통해 언제든지 신선한 비타민C를 채울 수 있답니다. 라고 설명한다. 사람들은 감귤을 따서 신선한 주스를 만들어 마시며 비타민C를 몸에 채워 넣는다. 그 다음은 비타민D를 찾기 위한 여행이었다. 비타민D 전문가인 필립은 해수욕장에서 그들을 맞이했다. 자연의 비타민D는 햇볕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물론 적절한 양의 햇볕을 쬐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는 아침 해변 산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비타민D는 뼈 건강에 특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마을 사람들은 매일 아침 해변 산책을 벌이는 새로운 습관을 들이기로 한다. 캘슘과 마그네슘의 보물을 찾기 위해 그들은 젖소 농장을 방문하게 된다. 농부 레오는 우유, 치즈, 요거트는 풍부한 칼슘과 마그네슘의 보고입니다. 이들은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해주며 근육 기능을 도와줍니다. 라고 알려주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꾸준히 우유를 마시고 매주마다 요구르트를 만들어 나누어 먹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철분의 보물을 찾기 위한 여정에 나선 그들은 시금치 농장을 방문한다. 철분은 우리 몸의 산소 운반을 돕고 피로를 줄이는데 필수적입니다. 라며 농부 클라라는 다양한 녹색 채소, 특히 시금치를 추천했다. 마을 사람들은 시금치로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 먹으며 에너지를 되찾았고 온종일 활기참을 느낄 수 있었다. 오랜 시간 동안의 여정 끝에 마을 사람들은 건강한 삶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비타민과 미네랄의 보물을 발견했다. 서로의 경험담을 나누며 그들은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건강한 삶은 자연이 제공하는 신선한 영양소들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우친 그들은 마을을 더욱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네 번째 이야기. 스트레스는 현대인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의 시작은 조용한 아침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정신없이 출근 준비를 하던 마리는 어느 날 자신만의 아침 시간을 가져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알람을 30분 일찍 맞추고 창가로 다가가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깊은 숨을 내쉬어 보았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아침 하늘을 보며 마음의 여유를 찾고 하루의 계획을
차분히 세우는 이 시간이 그녀의 새로운 스트레스 해소법이었습니다. 조용한 아침 루틴을 정착시킨 마리는 이후 하루 종일보다 차분하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업무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할 방법은 신체 활동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동이 육체적으로만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정신적인 면에서도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한때 업무 스트레스가 심했던 직장인 정민은 스트레스를 운동으로 풀기 위해 동네 헬스장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통해 땀을 흘리며 몸 안의 코르티솔 수치를 내려주는 것은 물론 마치 마음속 복잡한 생각까지 헹궈지는 듯한 상쾌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꾸준한 운동은 그의 스트레스 수치를 확연히 낮추었고 이는 곧 업무 효율성 증대로 이어졌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방법으로는 취미 활동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가 있습니다. 종종 우리의 일상은 너무나 바빠 자아를 잊기가 쉬운데요. 지영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그림 그리기를 성인이 되어 다시 시작하면서 잃어버렸던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되찾았습니다. 캔버스 앞에 앉아 물감의 색감을 조화롭게 맞춰가는 과정은 그녀에게 무한한 즐거움과 동시에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창의적인 활동을 즐기면서 사라져가는 부담감은 그녀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정과 사고를 정리할 수 있는 일기 쓰기 방법도 소개합니다. 감정의 파도를 잔잔하게 만들고 싶을 때 일기를 쓰는 것은 아주 탁월한 방법입니다. 매일 밤 자기 전 종이와 펜을 꺼내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과 그 속에서 느꼈던 감정을 전부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상황이 훨씬 깔끔하게 정리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기를 쓰는 것이 습관이 된 수지는 감정 기복이 심하던 시기를 지나 보다 안정된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단순하지만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도해보는 것이고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조금 일찍 일어나 여러분도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요?